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자제가 요구됐는데요. 이에 따라 추석 연휴에 홀로 지내는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전해져 서정용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서울역 광장입니다. 여기에는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 직원, 가족을 잃고 세상을 등진 사람 등 모두가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가위를 맞이한 노숙인들의 마음이 쓸쓸해 보입니다.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있기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로터리 클럽과 전국 소년 소녀 가장돕기 시민연대, 샐러드 마스터 우리들 지사, 건국대학교 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가 전개됐습니다. 서울 강남 로터리 회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 강남 로터리 주관으로 하는 이 도시락 봉사에 이제 또 뜻깊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 모든 부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오게 됐습니다. 오늘 강남 로터리 클럽에서 추석 한가위 노숙인들을 위한 점심 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음식으로 즐겁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남 로타리와 이렇게 협업해서 서울역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200인분 도시락 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해봐서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많은 보람도 느껴지고 일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시간을 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0인분의 도시락이 도착한 서울역 광장에는 관계자가 거리두기 질서를 유지하면서 봉사단체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천안, 수원, 원주 이런 데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십니다. 코로나도 더 힘든 상황이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은 명절날 대목에 타 지역에서 몰려온 그룹들과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들은 봉사단체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서울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성금이 기탁됐습니다. 지체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점심값을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길입니다. 이처럼 도움이 닿아야 할 곳에 다른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지체장애인 이용석 할아버지는 충남 청양군 목면사무소를 찾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라며 2년간 모은 점심값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한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여러 예전 경운기 사고로 다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품은 큰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크게 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데 별 지장 없이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나도 이렇게 그냥 가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약을 해가지고 남한 모든 분들한테 또 국가에도 조금 좀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2년간 모으고 있다가 이 어려울 때 내놔야 되겠더라 그 말이요. 5년이라는 계획은 5년간 서 있었어요. 가족이 없어 이번 추석도 홀로 보내야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먼저 걱정합니다. 이 각종 행사, 관광지 전체가 다 지금 마비 상태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한 달만 좀 조심하자 이거요. 한 달만.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동 자제가 요구됐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국 땅에서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 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였습니다. 보도에 정훈선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추석,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고향 방문도 자제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국 땅에서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경기문화유산 바로 알기 운동본부 감사를 맡고 있는 심성여입니다. 2020년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우리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소소하게나마 전을 준비했습니다. 이틀 동안 의정부시의 시민단체 경기문화유산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봉사단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갖가지 전을 부치고 과일과 초콜릿, 셔츠, 감자, 양파 등 장바구니 가득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200여 개의 꾸러미는 3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정부시 노숙인 희망회복지원센터 이용자분들, 경로당 독거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시 왕대박갈비 사장 양동칠 씨도 식사 나눔으로 그날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또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맛있게 드셔주니까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이틀에 걸친 풍성한 꾸러미를 만들어 전하려는 시민단체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와 함께 참여한 봉사단의 헌신의 시간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을 전하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네팔 사람입니다요. 네, 여기에서 우리 외국에서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 추석 때문에 여기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시니까 네, 많이 감사합니다. 복지TV 뉴스 정훈선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강압적인 행태를 반복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장애계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 사내 카페를 운영하는 A게임 업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발달장애인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많은 홍보를 해왔던 곳입니다. 반면 이곳에서 일해왔던 발달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일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내고 15분 내에 풀지 못하거나 답을 적지 못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질책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는 등 강압적인 행태를 이어갔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장출연은 해당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어느덧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모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는 시민이 평소 즐기던 공원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오비 통신원입니다. 뉴욕 맨하튼 여러 공원에서는 사계절 다양한 문화 공연과 이벤트로 수많은 관광객과 뉴요커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뜸했던 그린마켓도 유니온스퀘어에서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유통과정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선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주인에게 직접 안전하고 저렴하게 농수산물, 와인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체스와 게임 등은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귀까지 행복해지는 거리 공연도 놓칠 수 없습니다.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친구와 연인의 산책 코스로 늘 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린마켓. 코로나19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꺼려하지만 장기간 계속된 경기 악화와 뉴욕 시민들의 답답함을 푸르름으로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뉴욕입니다. WBC 복지TV 뉴욕 통신원 이호비입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암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겨우살이가 인공재배에 성공해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남양주 산골에서 겨우살이가 재배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겨우살이가 어떻게 시험 재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절마산 기슭에서 수십 년 동안 매실나무에서 시험 인공 재배에 성공한 겨우살이가 무성하게 자라 대량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항암 면역 증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MST는 2001년 지리산과 2008년 홍천에서 자라는 겨우살이 종자를 채집해 굴착나무에서 20년 동안 겨우살이 종자를 접착시킨 시험 재배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보통 2년차 됐다가 3년차가 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년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것은 이제 열매가 맺렸는데 7년차가 되면은 그 열매가 첫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데 7년차가 됐는데 이 현재 달리는 거는 약 한 10년 된 것입니다. 겨우살이는 영어로 미술토라고 합니다. 겨우살이는 사철 푸른 작은 떨기나무로 다른 나무의 한 가지를 점령해 살아가면서 영양분을 가로채어 먹고 사는 기생식물입니다. 겨우살이는 새들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열매는 겨울철 새들이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열매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많아 새들이 씨앗을 먹고 나서 부리에 묻어있던 점액을 다른 나무의 껍질에 비벼서 닦습니다. 이때 씨앗이 나무 껍질에 달라붙어 있다가 싹을 띄우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 재배 기술이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우살이 재배에 주력한 성광수 주식회사 MST 회장은 세계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하게 돼 신비약재 활용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2030년도까지 대략 한국에서 이 개량종으로 1000만 평에서 3000만 평만 그 과수원, 매실이나 살구나 모가 과수원하면 이게 거기 접붙여서 제대로 세면 전 세계에 그 겨우살이로 고칠 수 있는 이런 그 비치산업, 이게 한국이 종주국이 되죠. 유럽은 한국의 인삼만치 겨우살이가 유명해서 한 80% 이상 암 환자들이 겨우살이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큰 시장을 한국 걸로 다 대체할 수가 있죠. 서울대 효병원은 지난 9월 질환 정보를 통해 미술토 주사를 활용한 면역 치료를 발표했습니다. 겨우살이의 액기스는 암 세포의 사이즈를 줄이고 부작용을 감소해 독일 등 유럽에서는 암 환자의 60% 정도가 미술토 주사를 활용해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우살이를 다려 먹고 위암과 신장암, 폐암 등을 치유한 사례가 있어 산에서 자라는 겨우살이가 불법 채취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멸종되는 꼬리 겨우살이를 보호식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제5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여수공업고등학교가 최우수 기능학교에 주어지는 동탑을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술 명문 특성화고인 여수공업고등학교가 제5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최우수 기능학교에 주어지는 기능탑인 동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개최된 제5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전남 대표로 출전한 여수공고는
용접과 모바일로 보틱스 종목에서 3학년 나민혁군 등 3명이 각각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또 전기 제어에서 3학년 김윤수 군이 은메달을, 그리고 CNC 밀링 종목에서 3학년 김성수 군 등 3명이 장려상을 수상해 숙련 기능인으로서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입상자 중에서 4명이 국가대표 평가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선발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의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3년간 노력하면서 달려왔는데 금메달을 따게 돼서 많이 기쁘고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여수공고를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여수공고의 탁월한 성과에 힘입어 전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7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해 더 큰 결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한 유동명 작가의 초대전이 열립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의 옷을 입은 캔버스, 다채롭고 화려한 패턴, 반복적인 색채의 조화로 섬세함이 새롭습니다. 현대미술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동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바다, 꽃,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입체감 있게 표현한 작품 총 47점이 오는 13일까지 선보입니다. 사유의 이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캔버스에 한지를 덧대어 색을 입히고 기하학적 이미지를 통해 서정적인 삶의 풍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최근에 제작한 흔적 시리즈는 섬섬여수의 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면들, 또 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광들을 시적 언어로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감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동명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특선 등 탄탄한 수상 경력, 그리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화단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감을 선과 색을 통해 써내려간 개성 가득한 이번 작품들은 일상이 그림으로 자리한 요즘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며 볼에 닿는 공기가 확 달라진 요즘인데요. 설악산에는 지난해보다 닷새나 빠르게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등으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